여러분, 상속, 포괄유증, 특정유증, 증여, 사인증여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만일 이 개념들을 구분할 수 없다면 남들보다 20% 이상 세금을 더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20%의 세금을 더 납부하실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실력 없는 변호사, 세무사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모두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종종 의뢰인들이 상담하실 때 부모님이 생전에 물려주신 재산도 모두 상속받았다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참 상담한 후에 얘기를 해보면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상담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시간당으로 상담비를 받으니까 의뢰인들도 손해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용,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상속과 증여 개념은 대강 아셨으면 좋겠어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들이 이어받는 걸 의미합니다. 증여는요,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주신다면 이건 증여가 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르게요, 받는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유언으로 인한 유증인지 아니면 사인증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언 증서의 내용대로 재산을 누가 받게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상속 지분대로 받아야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데 왜 내가 알아야 되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에게 이 유언 증서가 유효인지 아닌지 상담받으러 가신다면 추가적으로 변호사가 상해인 증여에는 해당하는지 설명해주지 않거나 검토해주지 않는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 와이프한테 주겠다라는 유언을 남긴 경우를 유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전체 재산 또는 그 재산 비율대로 재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포괄 유증에 해당해요. 그리고 내 사후에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 이렇게 특정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물러 모아서 사후에 내 재산의 절반을 내 배우자에게 주겠다. 죽고 나면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에 법적으로 유의미한 유언일까요? 아닙니다. 백날 이야기하고 자식들한테 생전에 동의 다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의미한 유언은요,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유언 공증하라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유언의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 증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런데 또 그건 아니에요. 유언하고 비슷한 사인 증여의 요건을 또 갖추면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생전에 내 사후에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처럼 특정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요,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생전에 부동산을 받기로 한 손자가 유언 증서의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면 사인 증여가 인정이 돼요. 유증은 재산을 받는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는 단독행위인데 사인증여는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또 인정이 돼요. 2003년도인가 100억대 자산가가 전 재산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자필증서 유언장을 모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후에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언장에 모든 건 다 되어 있는데 자필 날인이 없어서 법정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다. 근데 이건 사인증여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 대여 금고에 넣어둔 유언장을 망인 생전에 연세대학교가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사인증여는 계약이라서 연세대가 망인의 생전에 최소한 유언장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으니까 사인증여도 인정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재산은 모두 100억대 재산가의 상속인들이 받았습니다. 포괄유증, 특정유증, 사인유증을 구분하지 못하면 왜 20%의 세금을 더 낼 일이 생길까? 생전 100억대 자산가가 내 사후에 부동산 A는 내 손자 B에게 주겠다라는 유언장을 남겼고 이 사실을 이 자산가의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유언의 요건을 갖췄으면 특정유증,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사인증여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산가가 갑자기 사망을 한 거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그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개월이 될 때 상속세 신고도 하고 부동산 등기도 했는데 갑자기 취득세 납부 기간이 지났으니까 가산세 20%를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100억대 자산가의 그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부동산과 같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재산을 특정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경우에는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2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실력 없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고를 수 있는 실력이 레벨업 되었을 거예요. 변호사 상담 시에 유언증서 등을 보고 명칭과 상관없이 유언증서인지 아니면 사인증여인지 둘 다 해당하지 않아서 무효인 서류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설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손자나 며느리, 사유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동산을 특정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에 3개월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조언하는지 아니면 느긋하게 6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세무사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